가지고 챗 GPT를 어떻게 영어학습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학과 박주영 교수라고 합니다. 조이스박이라고 하는 필명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챗 GPT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Text Generation AI, 즉 지문을 생성해주는 AI라고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챗 GPT는 어떻게 지문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챗 GPT를 영어 학습에 이용을 하시려면 일단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원래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가 선학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언어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랭귀지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지문을 뽑아주는지, 단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확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사이가 멀어서 같이 자주 안 쓰이는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확률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확률로 이 단어들을 뽑아서 하나하나 만들어주는가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영어 학습에 이용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프롬프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챗 GPT의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챗 GPT에게 질문을,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gaslighting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what is gaslighting?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대답. 이거는 뭐냐면 가장 자주 같이 쓰이는 단어들의 조합은 굉장히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런데 챗 GPT가 선학습한 자료 중에는 굉장한 고품질의 자료들도 존재하거든요. 이 정보를 어떻게 끌고 오느냐는 어떤 프롬프트를 넣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gaslighting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심리학자겠죠. 그래서 act as a psychologist, 심리학자로 역할을 해줘 라고 맨 처음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gaslighting이 뭔지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액션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지정을 하고 액션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과 맥락을 지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조건과 맥락은 이거예요. 이 심리학 교수가 gaslighting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설명하라고 한다면 심리학 교수는 학술 논문들도 쓰는 사람이라서 전문 용어들을 막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료 교수들한테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대중에게 얘기하는 톤으로 말을 해줘. 이렇게 하면은 전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되 좀 쉬운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act as a psychologist and explain what gaslighting is 라고 한 다음에 그쵸? 뭐라고 붙여주시냐면 to the general audience 라고 해서 또는 더 구체적으로 TED Talk 같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TED Talk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고품질을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더 자세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조건은 어떤 거 붙이면 좋냐면 take examples, 예를 들어줘.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상황을 gaslighting이라고 한다라고 구체적인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나 문법 궁금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래머 티처. 그렇죠? 아니면 미국에서는 국어 선생님이 language art teacher예요. 그렇죠? 그래서 language art teacher의 역할을 해줘. 아니면 grammar teacher의 역할을 해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EFL teacher.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렇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영어를 설명해 달라라고 할 때에는 EFL 티처가 가장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FL 티처의 역할을 해줘.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영어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줘, 알려줘.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학습에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일단 단어 공부하는 것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영어 학습에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휘도 있고요.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grammar 한 요 정도로 아마 영어 학습에 영역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영역별로 사실은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단어장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번역어가 똑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말로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챗GPT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품사 같은 용어는 part of speech 해가지고 번역어가 이렇게 똑 떨어져요. 이건 한국말로 사실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어장은 뭔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장도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English, Korean, bilingual word list예요. 단어장은 word list인데 이제 영한 이중 언어 word list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뜻 써줘 해야겠죠. 그렇죠? 원래 영어 단어 넣고 한국말 뜻 써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품사 뭔지 얘기해주고 영어 예문 넣어줘.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뽑아야겠죠. 그렇죠? 요거를 표로 그려줘 하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요 명령을 프롬프트로 내리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English, Korean, bilingual word list를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콜론 땡땡 찍고 나서 in the first column 그쵸? 표로 만들어 주는데 첫 번째 칼럼에다가는 English entries 영어 단어들을 넣어주고 두 번째 칼럼에는 한국어 뜻을 넣어주고 세 번째 칼럼에다가는 품사를 넣어주고 네 번째 칼럼에다가는 영어 예문을 넣어줘. 여기까지 쓰고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한국말 뜻을 이제 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가끔씩 한국말 뜻을 영어 음가로 막 적어놔요. 그래서 빼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라고 하는 말은 부정문보다는 exclude, 제외시켜 이렇게 써주면 긍정문을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exclude the English pronunciation of Korean definitions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프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프롬프트 뭔지 되게 궁금하다. 자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뽑아보시면 됩니다. 리스닝과 스피킹도 가능할까요? 네, 리스닝과 스피킹도 가능합니다. 얘가 지문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인데 어떻게 리스닝과 스피킹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모바일과 즉 핸드폰과 데스크탑 PC가 이용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 PC 같은 경우에는 추가 앱을 까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앱, 저 같은 경우에는 Talk to ChatGP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구글 크롬에서만 여러분들 인터넷 브라우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돌리시면 안 되고요. 구글 크롬에서 이제 챗GPT도 거기서 돌리셔야 되고 Talk to ChatGPT도 구글 확장 앱을 깔면 챗GPT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켜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정하는 방법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자세한 건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오토매틱 샌드 기능을 반드시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제하지 않고 그냥 말을 하면 제가 영어로 말을 하다가 이게 외국어니까 또는 생각이 안 나서 좀 하고 막 이렇게 말을 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말이 끝난 걸 모르고 막 치고 들어오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토매틱 샌드 기능을 해제하시고 매뉴얼 샌드 워드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Talk to ChatGPT를 까는 방법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Hello. How can I assist you today? Hello again. How can I help you to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assistance, feel free to ask. Hello. Welcome to our bookstore. How can I assist you today? Hello. I'm looking for a book written by Neil Gaiman. Your turn. Neil Gaiman is a great author. Are you looking for a specific title? Or would you like some recommendations? Actually, I don't remember the exact title, but it's something about graveyard. Your turn. You're probably looking for The Graveyard Book. Would you like a new copy or are you interested in a used one? Yes, that's the one. Please give me a new one. Your turn. Of course. I'll grab a new copy of The Graveyard Book for you.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No, that's enough. Thank you. Your turn. You're welcome. I'll meet you at the checkout counter. Have a great day.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제 이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은 그냥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스피킹 리스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앱을 까셔야 돼요. 그래서 뭐 태스커 같은 앱을 까시면 이제 챗GPT에서 리스닝 스피킹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폰,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요. 모바일 폰으로는 어떻게 챗GPT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I'd like you to help me with my English practice. Let's have a role play. Suppose we are at a coffee shop. Please help me practice order a cup of coffee, especially with customization part. Give me 5 examples of how to customize a coffee order.
Let me repeat after you. Give me some time to repeat. And if there's a mistake, correct me. And let me repeat after you again. Keep going until we cover 5 example sentences. Great. Let's start our coffee shop role play. I'll be the barista, and you're ordering your coffee. I'll give you the first example. Try to repeat after me. I'd like a medium latte with soy milk and an extra shot of espresso, please. Take your time to repeat this, and I'll listen for any corrections. I'd like a medium latte with soy milk and extra shot of espresso, please. That was almost perfect. Just remember to say an extra shot of espresso instead of extra shot of espresso. Let's try that sentence one more time. I'd like a medium latte with soy milk and an extra shot of espresso, please. Give it another go. I'd like a medium latte with soy milk and an extra shot of espresso, please. Excellent. That was spot on. Now let's try the second example. Can I get a large cappuccino with almond milk and a dash of cinnamon on top? Take your time to repeat this. I'll listen and help with any corrections needed. Can I get a small cappuccino with a dash of cinnamon on top, please? Good start, but remember to include the details about size, milk type, and the additional flavor. Let's try the full sentence again. Can I get a large cappuccino with almond milk and a dash of cinnamon on top? Go ahead and repeat that. Can I get a large cappuccino with almond milk and a dash of cinnamon on top? Perfect. You got it exactly right. 문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문법도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물론 챗GPT가 가장 잘하는 문법은 어떤 게 있냐면 비원어민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이 뭔지 알려줘. 그리고 예문을 만들어줘. 문제를 만들어줘.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가장 하고 싶은 게 이거일 거예요. 문법 틀린 거 고쳐줘. 이거일 거예요. 아마도요. 그죠? 그럼 문법 틀리는 거, 즉 grammar correction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사실은 약간 딜레마가 생겨요. 왜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 챗GPT가 움직이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자주 같이 쓰이는 것과 같이 잘 안 쓰이는 확률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주 같이 쓰이는 아이는 문법적으로 다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주 같이 안 쓰이는 아이는 문법적으로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딜레마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문법적으로 틀려도 그냥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한국말에도 보면요. 야, 문 닫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 닫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문 닫아야죠.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리나 우리가 모두가 다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영어도 그래요. 마트에 가면 이제 빠른 계산대가 있잖아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5가지 물건 이제 빠른 계산대로 갈 수 있는데 영어는 10개예요. 이제 미국은 크니까. 그래서 이제 10 items 그리고 이제 영어로 10품목 이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는 이게 한마디가 안 돼서 10 items or 다음에 더 적게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0개는 지금 셀 수 있는 거니까 원래 더 적게라고 하려면 10 items or fewer라고 해야지만 문법적으로 맞지만 어떤 미국의 마트에서도 fewer라고 안 하고 10 items or less라고 하시는 적혀 있어요. 문법 전공자들이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보기 힘들어.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모든 마트가 그렇게 씁니다. 즉 자주 같이 쓰인다고 모두가 맞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주 같이 안 쓰이는 거. 예를 들면 문학적인 표현들은 자주 같이 안 쓰이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옳고 틀린 거 요걸로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몇 문장 안 되는 거를 문법을 고쳐줘라고 하면요. 잘 고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긴 에세이를 넣잖아요. 그럼 얘가 꼭 고치다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모두 다 고치게 만들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저는 또 표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제 표로 넣으라고 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이나 아니면 어색한 것은 모두 다 찾아. Identify any and every incorrect or awkward part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찾아. 그런 다음에 표를 그려서 첫 번째 칼럼에다가는 뭐예요? 그 영어 원문을 아이템별로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에다가는 피드백을 한국말로 써주고 세 번째 칼럼에다가는 이 틀린 거를 고친 그 corrected, refined 버전을 여기다가 써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주고자 하는 문장은 바로 여기 있어 라고 해서 내가 넣고 싶은 문장을 the text 하고 땡땡 하고 넣거나 the sentences 하고 땡땡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프롬프트 넣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표를 딱 그려서 뭐를 해요? 이제 쫙쫙쫙 틀린 부분대로 표를 만들어주고 피드백 써주고 그 다음에 뭐를 넣어주냐면 고친 거 넣어주고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고친 문장을 모아서 다시 문장으로 나한테 보여줘 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럼 연쇄 명령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럼 한 가지 명령 다음에다가 요 가로 있잖아요. 요 시옷가로 요 시옷가루를 넣어서 output 한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내리고 output 이렇게 하면은 표를 그려주고 그 밑에 이제 고쳐진 문장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대로 쭉 넣어보시면 돼요. 라이팅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이팅도 보시면 이제 어떤 문장을 생성해줘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제 라이팅은 이용하기 나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내가 한 가지 글을 읽었어요. 예를 들면 뭐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라고 막 호소하는 글을 하나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이 글을 챗GPT한테 넣어주고 이걸 3인칭으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라가 겪었던 아이로 얘기를 했던 거를 모두 다 3인칭으로 바꿔줍니다. 아니면은 로라가 자기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당한 거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대화문으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이제 대화문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 지문을 생성하면은 너무 잘해줘요. 그럼 이미 우리가 지문을 하나 읽었으니까 여기서 어휘들을 다 익혔잖아요. 거기다가 배경 지식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어휘와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내에서 글이 바뀌니까 내가 능히 읽을 수 있는 새로운 리딩 지문이 생기면서 나는 리딩 연습을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지문을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난이도 지정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리딩과 이제 스피킹을 조금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를 지정을 할 때 몇 살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면 사실 잘 안 먹힙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몇 살 아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민 기준이잖아요. 그거는요. 원어민 아이들은 몇 살 아이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평균치가 존재를 하지만 외국어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른인데도 아이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몇 살 아이라고 하는 게 일단 잘 안 먹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이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면 인지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적인 이런 내용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인지 발달은 완성되어 있어요. 어려운 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개념을. 그러나 말을 쉽게 할 뿐이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먹히지 않아요. 사실은. 뭐를 넣으면 좋냐면 공통 유럽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EFR이라고 해요. 이 단계가
A1, A2, B1, B2, C1, C2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사실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이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세계에서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한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하니까요. 기준이라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요 기준이 사실 스피킹에는 쓰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A1, CEFR, A1 레벨로 스피킹 지문을 맞춰줘 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스피킹은 지정을 하셔야 되고 리딩은 요걸로 지정을 하셔도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공통 유럽 기준이. 근데 리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더 세밀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리딩 지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서 26단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리딩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렉사일 이런 것도 있고 AR 같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Guided Reading Level GR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GRL로 A 레벨부터 Z 레벨까지가 존재를 하고 이 레벨이 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여기다 사이트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Best Children Books라고 하는 미국의 교사들이 만든 사이트인데 GRL 비롯해서 여러 리딩 지수의 샘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책을 줄줄 읽는 사람은 요 단계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리딩 레벨을 테스트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오히려 학원에 가면 돈 내고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성인들은 이걸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책이 여기 나와 있으면 아주 유명한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나는 요 정도 레벨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GRL 몇 레벨로 만들어줘 라고 하시면 되고 이 GRL 레벨을 미국의 그레이드 레벨 학년으로 만들어줘, 이제 바꿔줘 라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몇 학년 수준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리딩 레벨을 그래서 GRL 몇 단어로 이제 몇 레벨로 맞춰주고 예를 들면 H 레벨로 만들어줘 하면 이제 3, 4, 5학년 정도가 되거든요. 맞춰줘 라고 한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제 숫자 워드 카운트 몇 단어로 만들어줘가 가능한데 150단어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정확하게 맞추려면요, 이 데이터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토큰 수가 있어요. 토큰 몇 개로 만들어져는 정확하게 맞추는데 우리는 토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130단어에서 150단어 사이로 만들어줘. 요건 맞춰줍니다. 그러면요, 요렇게 몇 단어로 만들어줘를 지정을 해두시던가 몇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줘 하면 요거는 지켜줍니다. 또 그래서 몇 라인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그렇게 해서 지문을 생성하시면 되고요. 라이팅을 감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라이팅도 감수하는 명령어를 그럼 써야겠죠. 왜냐하면 고치다가 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에디터 역할을 해줘 라고 에디터를 초빙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있는 문장들을 라인 바이 라인 표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쪽에는 오리지널 이제 내가 넣은 텍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는 refined 이제 또는 edited 텍스트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고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모아줘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모아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표로 만들면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좋냐면 그냥 전체를 놓고 고쳐줘 하면 어디를 고쳤는지 내가 비교를 하려면 눈이 빠지잖아요. 하나하나 봐야 되니까. 근데 라인 바이 라인으로 표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고쳤네 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시면 똑같은 라인 수의 표를 하나 만드셔서 A를 B로 고쳤음, C를 D로 고쳤음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틀리게 쓴 걸, 또 내가 어색하게 쓴 걸 챗GPT가 이렇게 고쳐줬네? 라고 하는 게 정리를 하면서 내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학습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라이팅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프롬프트들을 다 알아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 프롬프트들을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거 카피해서 쓰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프롬프트 모음지 제가 쓴 책에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PDF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챗GPT가 점점점 좋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제는 자기가 다 나만 쓸 수 있는 GPT라고 하는 것, 즉 맞춤 챗봇을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못 쓰십니다. GPT-4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끼리만 공유가 가능하고, 이제 퍼블릭으로 공유를 한 것들은 그 챗GPT 4를 쓰시는 4를 쓰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서 쓸 수도 있고, 기존의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레디메이드 GPTS도 너무나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영어 단어장 이렇게 치면 퍼블릭 스토어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GPT 일단 영어 단어장 생성기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영어 단어 다음에 컴마만 이렇게 쓰시면은 그냥 단어장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만들어집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영문법 교정기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그럼 영문법도 이렇게 쭉 교정이 되죠, 그렇죠? 이것만 있느냐? 제가 리딩 문제 생성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단어에서 300단어 정도 되는 리딩 지문을 넣으면 5개의 리딩 컴프리hension 퀘션, 메인 아이디어 퀘션 하나,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묻는 팩츄얼 퀘션 3개, 그리고 추론 문제 하나, 이렇게 5개 문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리딩 문제 생성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재밌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생성기들이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 생성기 링크들을 QR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챗GPT가 QR코드도 몇 초면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 QR코드들을 제가 한 페이지씩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찍으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챗GPT 제가 사용하는 방법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챗GPT 사용하셔서 어휘면 어휘, 문법이면 문법, 그리고 스피킹, 리스닝 이런 식 또는 라이팅까지 해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그리고 되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영어 학습을 좀 더 즐겁고 풍성하게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